2014년 커피 전문점의 창업률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창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폐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구가 커피 산업의 메카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한 카페. 요즘의 추세를 담은 이곳처럼 커피 문화와 함께 커피 산업도 변화하고 있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의 양극화. 장사 되는 집들은 잘 되고 안 되는 집도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규모의 양극화 해가지고 이제 돈 있는 분들은 대형화시키고 없는 분들은 테이크아웃 전문점, 소형 점포, 공유 주방 이런 걸로 이제 전환시키고 있고, 원래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뭔가면은 오마카세, 쉽게 말하면 주방장이 알아서 음식 만들어주는데 비쌉니다, 그죠? 근데 하는데 커피 같은 경우도 오마카세가 커피가 또 생기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커피와 반대로 고급화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카페가 늘고 있는데요. 이곳은 특이하게 각각의 테이블이 아닌 바리스타와 마주보는 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핸드들이 바를 만들어서 좀 더 손님하고 소통하고 이제 커피가 좀 더 주가 되는, 그 커피 한 잔에 좀 더 많은 것들, 어떤 분들한테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담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손님 오셨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에선 마치 컨설팅 하듯이 메뉴에 있는 커피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설명을 듣고 손님이 직접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향미가 좋은 그런 커피가 있고요. 달콤한 걸 드시고 싶으시면 휘핑크림이 올라간 카푸치노도 괜찮고요. 아주 상큼한 게 크림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왜 레몬을 넣는가 딱 아시게 될 겁니다. 다양한 입맛을 가진 손님들에겐 자신만의 맞춤형 커피인 셈이죠. 손님들이 커피를 주문하실 때 콜롬비아, 케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커피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있다는 게 이제 본인 입에 맞는 커피가 맛있는 거니까 최대한 손님 입에 맞는 그런 커피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과 주인이 서로 마주하는 공간에선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오갑니다. 커피도 품질이 좋은 콩을 가지고 볶아서 추출을 잘하면 잔맛이 좋고 깔끔하게 떠요. 커피를 쓰면 향미적으로는 부드러지는데 맛적으로는 가벼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커피의 맛이겠죠. 오, 되게 향부터가 달라. 맛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는 찾지 않겠죠. 더 정말 맛이 중요하고, 또 사장님의 마인드 같은 걸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런 데를 오면 바로바로 질문하는데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커피를 내려주고 계시는구나, 되게 대접받는 기분? 여긴 딱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기호식품인 커피. 결국 살아남기 위해선 소비자의 마음을 잡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차별화라는 게 결국은 경쟁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피의 어떤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나 공간적인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살아남으면 전국에 어디 가도 다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커피 관련 교육도 달라졌는데요. 요즘 왜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커피를 뽑지? 레몬의 향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커피 관련 업종이 늘어나면서 전문성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커피 강사로 활동을 하시거나 실기평가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초 과정은 아니고 교육을 할 때 질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제 결론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물의 온도, 커피 추출 방법과 시간을 달리해보는 실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까 비교했던 그 커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세요? 처음 아까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일반인한테는 더 네. 쉽게 느껴지지 쉽게 않을까. 느껴지는 느낌. 이번엔 커피 농도에 따른 맛의 차이를 알아보는데요. 이런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커피 맛의 차이를 가져온답니다. 정말 그냥 저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또 제 카페도 해보고 이제 심사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공부도 좀 더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커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커피를 즐기시는 대중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이루는 뭐 커피 산업군들이 서로 유기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간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그야말로 핫한데요. 그러나 커피 산업의 성장은 의도치 않은 폐해를 낳았죠. 커피를 내리고 나면 그대로 버려지는 원두 찌꺼기. 그렇다 보니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환경 문제가 사실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커피 문화도 이제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ESG 경영이 좀 최근에 트렌드잖아요, 그죠? 거기서 발맞추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면 안 되고. 커피도 단순히 마시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퇴비와 비료 개발 등의 재활용 사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커피 찌꺼기가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커피 찌꺼기가 대략 한 전국에서 1년에 한 20만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태워지거나 아니면 땅에 매립이 됩니다. 땅에 매립되게 되면 우리 토양을 훼손하게 될 것이고, 태워지게 되면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까운 자원이 매립되거나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이게 더 좋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성지역 자활센터와 경북광역자활센터는 협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커피 업체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모아 재활용 중인데요. 직접 신청을 통해 선정된 커피 업체가 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따로 모아두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활센터에서 나와 수거해 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인 커피 찌꺼기는 축사의 바닥재로 사용되는데요. 탈취 효과가 있는 커피 성분이 분해되면서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인 악취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탄소 배출도 감소시킨다네요. 직접 활용해 보니까 거의 악취가 일반 농장에서 하는 것보다 확연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농장주 입장에서는 지금 시범 사업이기도 하고 커피박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5개 정도? 자, 이렇게 가루로 된 유용 미생물을 넣고 물에 잘 섞어준 다음 축사에 깔아둔 커피 찌꺼기 위에 뿌려주면 끝! 활용법도 간단하죠? 미생물이 발효가 되면서 바닥이 따뜻해지는 효과,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절로 보온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바닥을 걸어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입자가 부드럽고 이제 두텁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고도 피할 수가 있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이곳에선 동물과 사람, 자연 모두를 이롭게 하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축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제일 큰 대안 중에 하나가 이 커피박이었고요. 그분들도 어차피 돈을 내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저희가 받아서 다시 땅으로 보내는 작업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지금 정부나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 ESG 경영, 가장 적합한 리사이클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에게 오늘 깨끗한 새집이 생겼네요. 이 버려지는 좋은 자원을 산업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전량 다 재자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새로운 변신은 또 다른 산업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커피 찌꺼기로 고체 연료인 펠릿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해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작은 원통형 알갱이로 만든 커피 펠릿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커피 콩 껍질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함수율에도 도움이 되고 발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은 재활용 연료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가 적어 가격 경쟁력에서 고민도 많다는데요. 그래도 커피 펠릿만의 장점이 많다는군요. 5대 금속 유해 성분이 불검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발열량이 석유보다 높죠. 예. 그래서 1등급 석탄, 1등급 우드 펠릿이 키로당 4,300에서 4,600인데 저희는 그보다 높은 5,000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력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친환경 연료 개발로 특허 출원은 물론 ESG 실현 우수기업 대상 등 각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폐자원을 통해서 자원화하고 또 국민 생활 속에서 연료로 쓰인다면 그 생각만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커피 사랑만큼 커피의 부산물은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요. 폐자원의 재활용 산업 개발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자 진정한 커피 도시 대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요? 커피 찌꺼기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제품화되면 보다 많은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의 부산물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기도 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 잔의 커피는 앞으로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때론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예로부터 대구의 커피는 커피가 빛나는 도시가 아니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였다. 지금도 저는 대구가 커피를 마셔서 즐거워하는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커피 공간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구답지 않는가. Just give me some sugar.